삼성전자가 52주 고가를 좀 썼고요. SK하이닉스의 경우에는 투자 경고 종목 해제와 좀 맞물리면서 강한 시세 마감을 좀 했기 때문에 방향성은 좀 명확한 것 같습니다. 내년 초 뭐 주요 이벤트 그리고 이제 4분기 실적 발표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본격화되면서 고사양드램의 경우에는 쇼티지 우려감들은 현실화가 좀 됐다고 볼 수 있겠고 메모리 가격의 상승세가 굉장히 좀 높습니다. 방향성 하나 관점에서 좀 봤을 때는 충분히 슈퍼사이클 기조 안에서 반도체 안녕하십니까. 예민수의 경제토크 시작합니다. 오늘은 기업공시연구소 변영인 대표님 함께하겠습니다. 어서 오십시오. 네, 반갑습니다. 반도체 세상이 왔습니다. 그렇죠? 네. 반도체 아니고는 얘기가 안 될 상황이고 미국도 그래요.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네, 그야말로 반도체 세상인데 내년에도 적어도 상반기는 반도체로 밀고 가는 겁니까? 네, 일단 뭐 수급 기조가 이미 뭐 방향성을 확실하게 좀 정한 것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드는데 네. 일단 뭐 11월 초까지만 하더라도 SK하이닉스 그리고 삼성전자가 52주 신고가를 나란히 좀 돌파를 좀 했었고요. 네. 다만 좀 11월 초를 좀 기점으로 해서 12월 한 20일까지에 대한 수급 종합 보면 외인 중심의 매도세가 좀 크게 좀 반영이 됐습니다. 이 부분을 단순하게 외인의 차익 매도로만 좀 여길 것인가라는 판단. 다만 이제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 AI 버블론 이런 게 11월에 있어가지고 네, 전체적으로 그렇죠. 시장 조정, 반도체주 조정이었었잖아요. 네네. 네. 그래서 오라클의 뭐 데이터 센터 완공 지원 네. 관련된 노이즈가 있었고 뭐 그 이외에 뭐 투자에 관련된 어떤 철회 요건들, 재무적 리스크에 대한 어떤 그렇죠. 부담 요인 그런 것들이 뭐 종합적인 어떤 버블 이슈의 재부가로 인한 어떤 수급적인 노이즈가 좀 됐는데 네. 대체로 보면 그게 좀 새로운 이슈였다라기보다는 이미 이제부터 재차 좀 강조되었던 부분들이 다시 한번 좀 부각된 것이었기 때문에 저는 연속성은 좀 제한적이다라고 좀 생각을 했는데 네. 과정 중에는 뭐 삼성전자의 외인 매도세가 한 2조 1천억 정도, SK하이닉스가 6조 2천억 정도에 대한 외인 매도세가 좀 반영이 됐습니다. 네. 그러니까 전체적인 어떤 코스피 시장의 외인 수급 기조를 좀 감안할 때 상당히 좀 반도체 빅2에 매도세가 좀 집중이 됐다라고 판단이 좀 되고 있고 여기 더해서 뭐 SK하이닉스의 경우에는 뭐 형식적 요건 작년 대비 뭐 주가가 200% 상승했다고 해서 뭐 투자 경고 종목으로 좀 지정이 됐는데 이 요건 때문에 삼성전자보다는 오히려 수급적인 어떤 정치 요건들이 네. 조금 더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 좀 되지 않았나. 이 부분은 이제 풀렸고요, 그렇죠? 이제 코스피와 코스닥 합쳐서 상위 100개 있는 종목은 이 요건을 좀 다르게 적용해서 그죠? 그렇죠. 적용이 안 되도록 했어요. 뭐 당연한 거예요. 뭐 떨어질 때는 뭐 해주는 거 있습니까? 그죠? 올라갈 때 올라간다고 이렇게 시총 2위 종목을 제한한다는 건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. 추세적으로는 11월에서 한 11월 20일까지에 대한 흐름들이 다소 이제 차익 매도세가 좀 나왔던 부분으로 인해 수급적 정체를 좀 맞았다면 일단 뭐 엔비디아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를 좀 기점으로 해서 상당히 좀 분위기가 좀 많이 전환된 것 같습니다. 일단 뭐 이미 예상됐던 호실적 그리고 EPS의 경우에도 뭐 컨센서스 대비해서 좀 상회했고 차기 가이던스가 월가 추정치보다 좀 크게 좀 상회됐던 부분이야.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그 다음 분기에 이 실적 기대감들이 좀 더 크게 반영됐던 부분들이 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의 실적 추정치를 더욱더 좀 상향시킨 좀 계기가 좀 되지 않았나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 여기다 해서 뭐 엔비디아가 중국에 대해서 H200 칩에 대한 어떤 수출 허가를 뭐 좀 진행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AI 버블 이슈를 좀 크게 완화시키는 좀 계기가 좀 되지 않았나 아주 판단되고 있습니다.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수급이 눌렀는데 외국인들이 전체적으로 매도였었고요. 12월 들어서는 외국인들이 순매수로 돌아섰어요, 그죠? 또 이제 12월도 월간 단위로 보면 매수에서 매수폭이 줄었다가 다시 매수가 오면서 결국은 이제 환율 안정, 또 반도체에 대한 기대감. 외국인들이 사면 결국은 삼성전자, 하이닉스 사는 거잖아요. 최근 4거래일간에 대한 수급동에 보면 외인과 기관이 나란히 좀 순매수를 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는데 공교롭게도 삼성전자가 52주 고가를 좀 썼고요. SK하이닉스의 경우에는 투자 경고 종목 해제와 좀 맞물리면서 뭐 오늘 한 6.5% 정도 강한 시세 마감을 좀 했기 때문에 당분간 반도체 섹터의 경우에는 뭐 내년 초 뭐 주요 이벤트 그리고 이제 4분기 실적 발표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본격화되면서 수급의 연속성이 좀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. 지난주의 흐름을 봤을 때는 뭐 SK하이닉스는 뭐 일단 HBM4에 관련된 양산 승인은 좀 기정사실화된 상태에서 삼성전자가 한 2월부터 이제 HBM4에 대해서
양산 전환이 좀 본격화될 것이다라는 전망들이 좀 나오면서 네. 상대적으로 좀 주가 좀 강한 모습을 좀 보였는데 일단 뭐 SK하이닉스의 경우에는 청주 에밀로엑스 팩 공장에서 HBM4 양산 계획을 좀 이미 좀 이야기한 바 있었고 전체적으로는 2개 클린룸 중에서 1개 정도가 좀 먼저 가동이 됩니다. 이게 이제 2월 달을 좀 준공 시점으로 해서 준공과 동시에 좀 가동을 좀 한다. 그래서 본격적인 어떤 가동 100% 상향 부분들은 2027년도 한 1분기 정도로 좀 추정되고 있는데 이미 뭐 HBM3 뭐 12단 이상의 일단 뭐 전체적인 어떤 수주를 좀 받아놓은 상태에서 뭐 과포화 상태 안에서 뭐 HBM4를 추가적으로 좀 가동하기까지에 대한 어떤 선별 과정이 현재 좀 진행 중이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 일단 2027년도까지에 대한 목표치를 좀 뒀기 때문에 HBM4 그리고 내년 상반기부터 HBM4 2에 대해서 일단 시장 선점이 좀 먼저 빠르게 좀 진행될 수 있는 부분들은 뭐 SK하이닉스의 충분한 좀 기대 요인들이 될 수 있겠는데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뭐 3세대 HBM4에 관련된 약화된 경쟁력 부분이 HBM4 양산 전환을 좀 시점으로 해서 굉장히 좀 점유 상향이 좀 예상될 수 있겠고 이 부분은 평택 캠퍼스에서 좀 가동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어떤 캐펙스 추정량을 보면 월간 단위로 한 디램 기준에서 한 65만 장 정도를 좀 양산할 수 있습니다. 삼성전자가 SK하이닉스가 한 55만 장 정도인데 이미 뭐 레거시 부분을 좀 논의를 하더라도 HBM의 초기적인 어떤 수요 부분들을 상당수 삼성전자가 수요를 안정화를 좀 취하게 된다면 일부 점유율을 좀 빠르게 좀 확보해 나가는 그런 전략들이 좀 기대가 되고 있고 하이퍼스케일러향 수요 부분들도 일단 추정치 기준에서는 전체 HBM의 어떤 시장 점유율 한 35%까지 내년도 한 3분기 정도에 증가될 수 있는 요인이라는 점을 좀 감안해 보면 뭐 삼성전자의 경우는 본격적인 어떤 사이클 기준 안에서 일단 뭐 HBM에 관련된 모멘텀을 받아갈 수 있는 구간이 좀 되지 않나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. 네. 반도체에 대한 뭐 기대감이 굉장히 높은 상태이고요. 실적에 따른 뭐 투탑 가운데서는 어떻게 전략을 세워야 되냐, 그 얘기 좀 이따 하겠고요. 네. 반도체 관련해 좀 궁금한 걸 좀 몇 가지 여쭤보면, 예, 우리가 시간을 채워야 되니까 또 궁금한 게 많으니까 네. 예, 이제 준비해 오신 거 말고, 근데 이제 AI 버블 논쟁이 끝난 게 아니라 또 네. 나올 수 있잖아요, 그죠? 네. 내년에 가서 또 뭐 나오면서 또 덜커덩거리고 흔들거리진 않을까? 오히려 지금 못 산 사람이라면 그런 때를 좀 기다렸다가 덜컹거릴 때 사면 어떨까? 이렇게 질문을 드립니다. 사실 저는 뭐 조정 시에 대한 매수 관점 분들보다는 예. 일단 이 빅테크 기업들의 캐펙스 투자 기조 일단 우리가 3분기 실적에서 이제 4분기를 넘어오는 추정 구간에서도 변함이 없거든요. 대체적으로 뭐 이 투자 기조를 축소한다, 보수적으로 좀 전해야겠다, 뭐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 네. 우리가 캐펙스 투자 기조는 뭐 상반기 대비해서 3분기에도 더 증가됐던 부분들을 클라우드 3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고 오라클의 데이터 센터의 완공 지원 부분들은 일단 개별적인 요인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. 그런데 또 이번에는 뭐 바이트댄스의 뭐 미국 법인과 합작 법인을 설립해서 신규 고객사 확보라는 관점에서 오라클이 오히려 AI 버블론을 좀 다소 크게 좀 완화시킬 수 있는 계기 됐다. 이렇게 좀 주장하는 것도 다소 좀 어떤 부분에 대한 장단을 맞춰야 될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일단 방향성은 좀 명확한 것 같습니다. 일단 전체적인 수요 기조, AI 산업에 대한 수요 기조가 명확하고 데이터 센터에 관련된 투자 기조가 확장 기조를 좀 가져가고 있는 점. 특히나 이 반도체 글로벌 3사의 경우에는 메모리 3사의 어떤 실적 추정치가 오히려 뭐 보수적으로 뭐 정체되거나 이런 부분들은 아니라 오히려 상반기에서 그 다음 분기 회차를 좀 거듭할수록 오히려 이 전체적인 어떤 수요 확장 기조가 좀 맞물리면서 실적도 좀 상승하고 있는 부분들. 그리고 3분기 대비해서 4분기 평균적인 어떤 이 메모리 가격의 상승세가 굉장히 좀 높습니다. 네. 그러니까 디램 추정치를 보면 3분기 대비해서 한 60% 정도가 상승을 좀 했던 부분도 좀 감안을 해야 될 것 같고요. 대체적으로 낸드 메모리 가격 폭도 12월 기점으로 해서 뭐 100%를 좀 하회할 수 있는 부분들. 그래서 이제 내년도 1분기부터는 일단 뭐 디램 부분에서 점진적인 뭐 고사양 디램의 경우에는 쇼티지 우려감들은 현실화가 좀 됐다라고 볼 수 있겠고 낸드 메모리도 일단 1분기 기준 안에서는 오히려 일단 수요 대비 공급량이 굉장히 좀 줄어들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아졌다는 부분들. 그러니까 종합해 보면 일단 글로벌 뭐 캐펙스 투자 기조에 관련된 우려감들은 뭐 저는 뭐 항상 논란이 좀 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. 다만 전체적인 어떤 메모리 3사의 어떤 실적 추정치 그리고 올해 2025년도 대비 2026년도에 대한 성장 요건들이 좀 확연하다는 점. 그리고 이와 별개로 새로운 영역이죠. 뭐 하이퍼스케일러들의
자체측 구현이라는 어떤 이 시장의 신규 수요 관점에서 보면 예. 오히려 이런 것들이 전반적인 AI 산업들에 대한 파일을 더 키웠다라고 보기 때문에 일단 뭐 과정상 발생될 수 있는 뭐 투자 리스크라든가 재무적인 요인들, 뭐 부채에 관련된 부담 요건들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좀 예견됐던 그런 리스크 요인들이 좀 아니었나라고 판단되고 있기 네. 때문에 방향성 하나 관점에서 좀 봤을 때는 저는 충분히 슈퍼사이클 기조 안에서 우리 반도체 섹터를 좀 더 비중 확대 관점에서 우리가 좀 뭐가는지를 유의하지 않을까 네. 판단하고 있습니다. 우문을 하나만 더 드릴게요. 현답하세요. 그러면 아니 저는 사실 저도 그렇지만 방송 보시는 분들이 방송 보면서 아니 야 이렇게 하면 안 돼? 라는 질문을 하실 수 있는 걸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. 저보러 무식하다고 하지 마시고 농담이고요. 네. 그러면 반도체가 좋다며 반도체 슈퍼사이클이고 뭐 지금도 사실은 반도체 중심으로 가잖아요. 그러면 주식 뭐 중소형주고 뭐 머리 할 거 없이 그럼 내년에 반도체만 그냥 확 살까요? 100%? 그러면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반반씩 사든지 그죠? 네. 반도체 비중을 전체 중에 어느 정도 가져가면 되겠느냐. 그다음에 반도체 중에서 빅2와 여타 종목. 그죠? 네네. 여타라 하면 소부장이 될 수도 있고 뭐 IT 세트업체가 될 수도 네네. 있잖아요. 그죠? 네.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반도체에 대한 비중을 어느 정도 가져가면 좋겠느냐 하는 질문이에요. 일단 제가 생각하는 2020년도의 전체적인 투자 계획을 좀 수립한다면 저는 반도체 비중은 최소 50% 이상은 좀 가져가야 된다.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일단 우리가 2025년도에 굉장히 좀 강했던 섹터 한 대표적인 세 가지 섹터를 보면 조선과 방산, 원전. 그렇죠. 다만 세 가지 종목의 공통점은 조선과 방산은 실적을 수반했고 확정된 수주가 연속성인 흐름들을 좀 가져갔기 때문에 그렇죠. 단발성으로 좀 끝나는 이슈보다는 내년도에 대한 어떤 실적의 안정성들은 굉장히 좀 긍정적이고 원전의 경우에는 아직 원전에 관련된 수주 성과가 실적이 좀 녹여들기까지 하는 과정은 아직은 좀 미흡합니다. 다만 일단 뭐 탈원전 정책에서 네. 글로벌 친원전 정책으로서 회귀된 부분들, 특히나 새로운 어떤 이 수익처라고 좀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SMR 프로젝트의 어떤 이 본격화 부분들, 이런 부분들은 대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AI 산업이 좀 개화되면서 성장의 어떤 요건들, 기본적인 어떤 틀의 진입이라는 관점에서 원전도 이제 막 탈원전이라는 어떤 이 장기 침체 구간에서 이제는 수주 성과를 좀 동반한 이익 확장 기대감으로 좀 가져갈 수 있는 산업이라는 관점에서 좀 긍정적이다. 다만 주가는 사실 이런 기대감들을 1차적으로는 저는 반영했다고 보고요. 앞으로는 뭐 조선과 방산처럼 수주를 안정적으로 확보해 나가면서 이에 따른 어떤 이익 기조가 좀 명확하게 증명이 돼야 되는 과제가 좀 필요하다는 관점. 이렇게 보면 반도체 섹터는 앞으로에 대한 이 사이클 기조를 감안할 때 정말 주가에 좀 많이 반영되는가라는 개인적인 좀 생각이 있거든요. 사실상 타 종목들, 타 섹터군들에 대한 단기적인 어떤 상승폭들이 좀 큰 관점들을 보면 반도체 섹터는 일단 실적으로 일부 증명되고 있는 소부장주 종목들에 대한 개별적인 실적이 일단 뭐 작년에 상승 이후에 현재까지 뭐 고점까지의 주가 회복은 좀 아직까지 하지 못했던 점. 반도체 빅2의 경우에는 뭐 52주 고가에 대한 흐름들을 좀 가져가고 있지만 이게 이제 4분기 실적 기조에서 명확하게 영업이익 추정치 상단을 돌파할 수 있는 것들에 뭐 내년도에 좀 우리가 좀 예상했던 추정치보다 더 큰 실적을 보여줄 수 있다면 저는 뭐 반도체 네. 전반적인 어떤 소부장주의 낙수 효과는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좀 판단해 보겠습니다.